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문자를 꼽자면 바로 이거겠죠. 우리는 모두 택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앞의 마트 제품까지도 배달을 시키게 된 걸까요? 수박 하나를 살 때 생기는 비닐 하나는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박스와 충전재로 감싸지고 비닐로 된 테이프로 감겨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플라스틱 폐기물만 923톤, 2040년까지 예상되는 쓰레기 규모 약 13억 톤, 전국 곳곳에 소리 소문 없이 생기는 쓰레기 산과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수도권 매립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며 우리 삶에 익숙해진 집콕 생활과 재택근무에 택배와 배달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의 양도 함께 증가했죠. 그리고 쓰레기 다란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오늘은 쓰레기를 늘리는 주범으로 비난받는 새벽 배송과 쓰레기 대란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스타트업이 새벽 배송을 시작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주문하면 2, 3일은 걸리던 택배는 당일 배송, 그리고 2, 3시간 배송으로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있는데요. 미국 아마존도 성공하지 못한 새벽 배송이 한국에선 당연해진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 집 밖을 나서기 어려워진 상황에 플라스틱이 기반이 된 배달과 포장 문화는 또 다른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약 8천억 원이던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2조 5천억 원까지 급증했죠.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늘어나는 새벽 배송, 정말 쓰레기 대란의 주범일까요? 사실 새벽 배송을 주도하는 여러 기업들은 이미 친환경 배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경우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꾸는 올페이퍼 챌린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마켓컬리에 따르면 페이퍼 챌린지 시행 1년 만에 4,831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또한 지속가능한 유통을 위해 종이박스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송장과 테이프를 제거한 뒤 문 앞에 두면 마켓컬리가 회수하여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SSG.com 역시 과대 포장 없는 친환경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스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RB백을, 일회용 아이스팩 대신 에코 아이스팩을,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대란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새벽 배송 때문만은 아닙니다. 먼저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국내 재활용 시스템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재활용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민간 재활용 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진 거죠. 예를 들어 돈이 되지 않는 비닐 쓰레기는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더라도 민간 재활용 사업자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해 전국에 쓰레기선이 만들어지는 불법 방치 사태가 생겨나기도 했죠.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재활용 시장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 크게 3가지 과제를 꼽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올바른 분리배출만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는 뚜껑, 상표를 제거해 버려야 하고 여러 재질이 뒤섞인 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종이는 전부 재활용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유팩 종이컵처럼 코팅이 된 종이는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양탄자와 새벽, 그리고 로켓이 우리를 망쳐놨다고 말이죠.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생산 소비 시스템에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구조를 향한 책찍질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분노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